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교직 논술 기초반, 그죠? 1주차인데요. 강의 계획서 먼저 같이 보면서 어떻게 8주간 진행이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의 기초, 서본결의 어떤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첫 시간이니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총 8주 과정으로 이 기초반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반이 끝나고 나면 실전으로 또 8주 이렇게 해서 논술은 모의고사반 들어가기 전에 총 16주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16주 중에 지금 앞에 있는 이 8주는, 이 기초반 8주는 기출 문제를 이제 중심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별 강의 계획을 이렇게 보면 1, 2, 3주가 있고 4, 5, 6, 7, 8주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 2, 3주는 저랑 함께 선생님들이 하나의 논술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개요를 같이 짜보고 문제 해석을 같이 해보고 그 해석한 걸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써보는 연습을 이제 강의 시간에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 2, 3주 차에 있는 부분을 한번 먼저 보면 일단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직 논술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작성 방법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늘 해야 될 논제에 대해서 문제 분석 같이 해보고 개요도를 저랑 같이 짜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짠 개요를 바탕으로 이제 답안지에 한번 문장을 쭉 진술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1, 2, 3교시가 진행되고요. 2주차부터는 또 교직 논술의 이해를 또 반복하진 않아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오늘 과제를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 직강 선생님들은 받으셨을 텐데 오늘 강의 시간에 하는 논제가 한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한번 풀어봐야 될 과제가 또 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1, 2, 3주차에 강의에서 함께하는 문제 하나와 집에 가서 해야 될 과제 하나에서 총 일주일에 2문제를 다루니까 1, 2, 3주에 총 6문제를 그저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에 가셔서 해야 될 문제 지금 미리 열어보지 마시고 또 답안도 없어요. 답안은 그 다음 주차에 제가 드릴 거기 때문에 답안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혼자 끙끙끙끙 거려보는 거죠. 제가 지금 혼자 끙끙끙끙 그랬는데 이 혼자 끙끙끙끙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막막하지 하지 마시고요. 이 처음이라는 건 다 그래요. 그것을 다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논점 1만 다루고 일주일 강의가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할 수도 있죠. 다음 주에도 논점 2만 하고 선생님들 부담 하나도 느끼지 않게끔 하나하나 해도 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이 20점 만점에 이 전체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유학 교육을 지금 우리는 공부를 했고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있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바로 그냥 제대로 된 문제를 딱 접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처음엔 충격이겠지만 그것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바로 통째로 15점, 10점, 20점 문제죠. 지금은 10점 내용 점수가 부과된 그 옛날 기출 문제를 다룰 텐데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과제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접해보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다음 주 첫 시간은 그 과제로 제시된 문제를 함께 해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1교시 해가지고 1주차에 진행하는 거랑 2, 3주차에 진행하는 내용이 좀 다른 거 그거 선생님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3주차는 지난주에 배부된 과제에 대한 해설을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날 해야 될 논제에 대해서 개요도를 저와 함께 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어떤 그 관련 자료를 같이 조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논술을 잘 쓴다는 건 사실은 풍부한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좀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읽기 자료를 조금 더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해서 강의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4주차부터 8주차는요. 제가 이제 4주차부터 8주차는 우리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개요도를 짜지 않고요. 바로 선생님들이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오시면.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전에 1교시에는 지난주에 나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해설을 같이 하면서 어떤 문장 진술에 바람직한 예와 그다음 조금 이제 수정이 필요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발췌를 해서 저랑 같이 분석을 해보고 이런 진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타전지적 삼아서 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1교시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2교시가 그 주에 해당되는 시험을 우리 선생님들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3교시는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고 그와 관련된 또 이론이나 읽기 자료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보는 식으로 해서 흘러갈
흘러가는 진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그 프린트물로 진행한다는 자료의 내용에 보면요. 지금 논술의 이해 자료, 그 다음에 뭐 논술 문제, 논술지 이런 것들 제공되면서 개요도 및 해설 답안 그랬는데 개요도는 선생님들 지우셔도 되겠어요. 모범 답안만 나가고요. 개요도는 이제 이렇게 줄글로 답안지 양식이 바뀌면서부터는 개요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사고를 구체적으로 하되 개요에는 아주 간단한 핵심 단어 정도, 이 정도 담아놓고 빨리 답안지로 이제 문장을 만들면서 답을 진술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 답안지 비포 양식으로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얘가 앞에가 25줄이고 뒷장이 또 25줄이에요. 근데 분량에 대한 점수가 없다고는 했지만 분량에 대한 점수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장 이면에 중간 정도까지는 채워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이제 가득은 못 채워도 안 채워도 되고요. 한 중간 정도까지는 채워야 되는데 얘를 채우는 데만 꼬박 있는 글을 그대로 필사를 해봤더니 글이 빠른 선생님이 35분 정도, 그 다음에 글이 조금 늦게 쓰는 선생님들이 한 45분 정도가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되니까 40분 정도는 이 종이에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60분 시험에서 남는 시간이 20분이에요. 그럼 20분 동안 문제 분석하고 빠르게 개요도를 체계를 잡고 그러면서 바로 답안지에 이제 문장을 막 만들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요도에 어떤 좀 풍부한 문장을 담는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요도는 저하고 이제 1, 2, 3주 차에 훈련을 하면서 핵심 단어만 빨리빨리 추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해설 답안, 모범 답안이 선생님들께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삭 자료와 함께 그 주제별 관련 자료가 이렇게 배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1주에서 8주까지는 매주 한 문제씩 기출문제를 강의 때 하죠. 그 다음에 1주, 3주는 과제로 기출문제가 하나 더 나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는 기초반에서 총 11개가 다뤄지겠네요. 그죠? 11개 기출문제를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주, 8주, 이제 우리 선생님들 시험 보는 이 주부터는 과제가 기출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소문학 문제를 제가 선생님들께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면 아래 제시된 교육사상가의 교육 원리를 설명하고 각각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하시오. 그래서 봤더니 코메니우스의 직간의 원리, 루소의 합자연의 원리, 페스탈로의 노작의 원리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런 어떤 소문학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이 푸는데 이 문제만 딱 봐도 알겠지만 이거 내용 알아야 풀죠. 그래서 논술은 사실은 이론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쓰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이 이렇게 줄글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까지 어떤 제시문 분석형 그리고 제시문에서 교사가 보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이런 식의 문제가 조금 나왔다면 이제는 조금 중등처럼 동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걸 또 예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각각의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좀 풀어 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여겨서 이렇게 해서 매주 소문항을 한 문제씩 우리 선생님 이렇게 과제로 또 내드리면 그걸 집에서 한번 훈련을 하는 것으로 해서 4에서 8주니까 총 5주죠. 그래서 총 5문제가 이렇게 한번 기초반에서 다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논술 연습 방법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써봐야 된다. 내가 직접 부딪히고 아까 제가 처음부터 끙끙끙 그랬는데요. 정말 자신이 싸움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쓰자. 매일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논술 시간으로 할애해서 개인마다 다르죠. 이제 논술을 조금 쓰는데 수월한 선생님들은 뭐 이틀에 한 번씩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처음 접해서 내가 이 논술을 조금 시간 투자를 해야겠다는 선생님들은 하루에 2시간 정도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4, 5, 6월에 조금 더 기틀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써보는 시간을 좀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계획서 부분 선생님들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하고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제 기초반의 이 교직 논술의 이해 자료를 한번 볼게요.